이어서 추미애 당대표 속퇴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31차 최고예비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회의를 다시 시작합니다. 추미애 당대표 발언 읽겠습니다. 네. 오늘 이른 아침에 제1당 대표로서 청와대에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한 만남이 필요하다고 보고 긴급 회담을 요청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온 국민이 나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에 집중해야 될 학생들도 거리에 나와서 나라와 장래를 걱정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제1당 대표로서 마음이 참으로 무겁습니다. 제대로 민심이 전달되어야 하는데 집권당 대표를 보아하니 내분에 열중하고 있고 자리 보전에 연연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청와대와 정부에 민심을 전달해야 될 집권당이 목숨을 걸기는커녕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면서 당정청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은 상태에서 오직 민심을 전달할 막중한 역할이 제1당 대표에게 있다 하는 그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물처럼 터진 민심을 보면서 절제하고 인내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절제와 인내를 성숙된 민주주의로 새로운 민주 역량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다시 바로 설계해야 되는 그런 기로에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만나서 모든 것을 열어놓고 호심탄회하게 민심을 전하면서 해법을 모색하는 그런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상원 원내대표 발언 읽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촛불 집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민혁명이다, 명예혁명에 가깝다, 인심이 폭발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광장의 민심을 전향적으로 수용해서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방침을 정해나갈 그러한 계획입니다. 분명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내년 12월까지 끌고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국가 혼란, 국정 혼란을 최대한 최소화해서 하루빨리 조기에 수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민심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위원회, 의총, 또 각종 단위를 거쳐서 대응 방침을 분명하게 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런 과정에서 청와대와 집권당 대표의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이한 게 아닌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어제 1월 21일 날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신 걸 보면서 정말 한가한 판단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하루하루가 급한데 내년 1월 22일까지 새누리당을 현 상태로 끌고 가겠다는 저 인식에서는 거의 절망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최순실 게이트를 은폐하고 비호하는 데 앞장섰으며 이 게이트가 국정농단이 한창 진행되는 시절에 청와대 수석을 역임하고 있었던 이정현 대표하고는
대화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정부 부처의 대응에 대해서도 제가 어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판국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겠다, 오늘 가서명한다 이런 발표를 하시는데 제정신이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거리에 나온 100만 촛불 민심이 대통령의 지난 4년간의 국정 실패, 일방 통행에 대해서 분노하고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을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그러한 분출이었는데, 촛불이 진행되는 이 과정에서 국민이 반대하는 정보보호협정을 또 일방적으로 관철하겠다, 이런 태도를 어떻게 보일 수가 있는가? 저는 민심에 대한 정면 역행이라고 봅니다. 만약 오늘 가서명을 진행한다면 가서명에 참여한 국방장관은 해임 또는 탄핵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민의 민심을 거스르고 일방통행식 정책을 관철하는 관료도 용서할 수 없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철도 파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지금 국민들의 불편이 크게 달해있고 노사 대립도 이렇게 혼란스럽게 가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과 연봉제는 노사 합의에 의해서 진행돼야 합니다. 지금 이 내년 1월 1일로 되어 있는 실시 시기를 유보하고 또 노조의 파업을 철회시키는 그런 타협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코레일과 국토교통부 그리고 기재부의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합니다. 실시 시기를 유보하고 국회에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노사 간의 대화를 중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의를 해나가자, 이렇게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해철 최고위원의 발언 있겠습니다. 광화문에서의 국민들 외침은 민주주의를 위해 국가 시스템 재건을 위해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을 나라의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이제 국민이 대통령의 주는 권한을 거두어드리겠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국민에 대한 약속을 배신한 대통령이 전국에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며 권력에 집착하는 모습으로 국민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검찰 수사 관련해서 한두 번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고 검찰이 예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조사가 되어야 합니다. 시기와 방식을 조정한다고 하는데 내용까지 조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청와대 문건 유출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시했다라는 사실이 이미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재벌들에 대한 자금 출연 강요 행위에 대해서도 지시 여부가 상당 부분 의혹에서 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재벌 총수와 박 대통령 간의 복대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했는지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에 대해서 포괄적 뇌물죄를 반드시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고 대통령은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대통령 주변 인사들에 대한 감찰을 소홀히 해서 직무유기를 했다는 의혹이 있었던 우병우 전 수석은 이제는 적극적인 개입까지 했지 않냐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황제 소환이다 라는 비난이 있었는데, 거기에 더하여 고발 접수된 지 114일, 민정수석 사퇴 7일 만에 자택을 압수수색했지만 참고할 간사가 아무것도 없는 깡통 휴대폰을 확보한 또 하나의 부실 수사였다는 비난이 있습니다. 우 전 수석에 대해서 고의주의식 수사, 뒷북 수사를 하는 경우에 역시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